으쌰으쌰 건강한 우리 몸.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켜드립니다. 남도 마실의 허임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오늘 방송 네. 출연하시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끝나면 이제 병원 가서 네. 진료하고 네. 점심 먹고 네. 진료하고 아하. 퇴근하고. 네. 네, 오늘은 진짜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아니 평화로운 네네, 일상이에요. 네. 막 이렇게 정신 없을 때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쵸, 뭐 회의도 갔다 오고 뭐 세미나 갔다 오고 뭐 아. 저녁에 또 미팅이 있고 뭐 이런 날이 있는데 아. 오늘은 예. 매우 평화롭네요. 평화로 축하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한 주를 네.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회의, 미팅, 뭐 세미나 이게 좀 이렇게 네. 복잡한 날도 있는데 오늘은 네. 평화로운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 우리 임진웅 과장님께서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네,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오늘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음. 질환인데 보통 이제 중년 이상에서 어깨 질환 중에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이 질환에 해당합니다. 아 절반이나요? 네네, 꽤 높죠. 오 어깨 충돌 증후군 네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제 어깨 충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어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어깨 관절은 이제 다른 관절에 비해서 조금 움직임이 좀 자유로운 관절이에요. 그죠. 네. 360도 돌아가니까. 네, 그만큼 이제 견갑골이라고 하는 어깨뼈, 네. 그리고 저희 쇄골, 네. 팔뼈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구조로 좀 복잡하게 연결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형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내부에서 그런 그 조직들이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깨 움직임을 관여하는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견봉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마찰이 이제 주로 일어나서 염증이 발생할 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견봉이요? 네, 견봉은 이제 우리가 만져지는 부분이긴 아 하거든요. 그래요? 어디요? 쇄골을 이제 쭉 따라서 어깨 쪽으로 가보면 쭉 따라가면 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볼록 튀어나온대요? 네, 아 거기가 견봉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네, 끝까지 가. 견봉이에요. 네, 볼이 네. 볼록 튀어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서 네. 근육이 이제 견봉하고 마찰을 이루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아래쪽에서 견봉 아래에서. 네네. 그래요. 이 쇄골뼈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쭉 따라가 보세요. 그럼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그 밑에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문자 주셔요. 그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아픕니다. 문자로 또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9530입니다.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발짝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깨 충돌 증후군인지 네네. 어깨가 아프긴 아픈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진단법이 따로 있습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어깨 자기가 이제 아픈 쪽 어깨의 손을 반대쪽 어깨 위에 올리고, 아픈 손을 반대쪽 어깨에 어깨 위에 올리고, 안 아픈 손으로 네. 그 아픈 쪽 팔꿈치를 들고 네. 올립니다. 위로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네. 이제 어깨가 아프면은 충돌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픈 손을 반대편 어깨에 올리고 밀었을 때. 네, 밀었을 때. 야, 그럼 제가 예전에 그 스쿼시를 네네. 처음 배웠는데 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많이 했더니 안녕 이렇게 손 흔든 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네. 이런 거는 그러면은 근육이 좀 다친 겁니까? 아니면 어깨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충돌 볼수 증후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충돌 증후군부터 어깨가 사실 네.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이제 팔 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진짜 네. 거의 이쪽 팔을 떨어뜨리고 다녔거든요. 네. 좀 지나니까 낫긴 했는데. 자, 어깨 아프신 분들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아프다 네네. 해갖고
병원에 가서 음. 진짜 아픈지 아니면 뭐 50개인지 뭐 이런 거 네네, 좀 같이 판별을 진단을 해야 해봐야 되죠.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음, 그 증상 듣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학장 검진을 좀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어깨 질환이 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예, 치료가 좀 더디거나 효과가 좀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나 MR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보는 필요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왜 아픈지 정확하게 그렇죠. 알아야 네. 또 되니까요. 그럼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깨 충돌 일단 증후군 네. 원인.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견봉. 견봉하고 예, 음. 그 아래 근육의 마찰이 원인인데, 근데 이제 아, 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깨 관절이 좀 퇴행성 변화가 좀 생기면서 예, 예, 이제 예. 골극이 좀 발생하거나 골격이요? 그 견봉이 뼈인데 예. 뼈에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뼈가. 자라나요? 예, 날카롭게. 그런 경우가 가끔 무사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견봉 사이 간격이 좀 좁아져서 근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이 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깨 이제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예. 어깨를 잘 지탱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근육이.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자꾸 이제 뼈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간격을 좀 좁히는 거죠. 관절 음, 간격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기 물 같은 거 호수 딱 예, 있으면은 그 예. 안으로 물이 샥샥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쩔 때는 위에서 뭐 골극 같은 게 생겨서 누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래에서 뼈가 아, 올라와서 호스를 누르고 있으면, 호수를 눌렀을 때 그렇죠, 같이. 네네. 그러면 이제 마찰이 발생하고, 아, 그러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죠. 그럴 때 마찰이 발생하는 거죠. 몸 안에서는. 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어깨가 날개라고 그러는데,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음. 문자 주셔요. 또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정민아와 여러분의 모든 히모리 듣겠습니다. 정민아와 여러분의 모든 히모리 듣고 왔습니다. 오, 은근히 신나요, 거기. 네, 거기 으, 굉장히 신납니다. 네. 이렇게 음악 나오는 날에 어깨를 돌렸더니 무단히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서 그런지. 음, 그럼 뭐 음.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증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특징이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좀 통증이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팔을 들어 올리면 항상 아픈 게 아니라, 예, 사실 어느 정도는 통증 없이 들어 올릴 수가 들어 있는데, 올려지는데.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올리려고 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게 특징입니다. 아, 대부분은 땅에 평행하게 드는 정도까지는 예. 대부분 잘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을 들려고 할 때 아, 그 보통 통증이 이상. 발생하세요. 그게 음, 특징이고, 그래도 이제 발생 초기나 좀 심할 때는 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음, 심할 음, 때가 있고, 또 그쪽으로 이제 누워서 자기 힘들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통증은 주로 어깨 관절 전면 앞쪽하고 음, 그다음에 측면 이쪽 옆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음, 가끔 어깨 전반적으로 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앞쪽에 팔까지 좀 통증이 방사된다라고 예,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안에서 계속 충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어깨를 이제 움직일 때 안에서 뭐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네. 자주 나게 됩니다. 서류? 네. 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네. 어깨만 돌릴 때 네. 드드득 드드득 이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그 소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 조금씩 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스쿼시 하시다가, 예, 아니,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 네네. 이렇게 약간 드드득 음, 드드득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음, 이게 나중에 이제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게 심해지고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은 같이 있게 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네, 났네. 아닙니다. 예, 괜찮을 예,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 네, 키워줘야 되겠네요. 네네. 우리 협의님도 저는 마트에서 일을 하니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어깨가 가끔씩 아프더라고요. 음, 이렇게 그 노동 강도에 따라서 그러겠네요. 그쵸. 저희가 음, 어깨가 물건을 들 때 항상 하는데, 예,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예, 팔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어깨가.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중이 부과된 상태라서 물건을 무거운 들었을 거를, 때, 네네. 그래서 그 무게 어, 때문에 어깨 손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아, 그걸 생각해서 예, 물건 들 때 최대한 가볍게 해서 들거나 음. 아니면 자세를 잘 바르게 해서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음. 협의님처럼 마트에서 물건을 드는 그쵸, 분들이나 네. 택배 기사님들도 네. 진짜 이
증후군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오십견하고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제일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질환인데, 이 두 가지 다 강한 어깨 통증하고 움직임 제한을 이제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는 누워있기도 뭐 움직이기도 힘들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오십견은 다른 사람이 내 어깨를 들어줘도 아파서 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남이 이제 팔을 올려줄 때는 그렇게 통증 심하지 않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네. 올려줄 때는 네네네. 제가 힘을 안 줄 때는. 오, 그게 확실한 차이긴 하네요. 네, 그게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파요. 네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깨를 좀 쉬게 하면서 음. 운동이나 뭐 일을 좀 덜 하면서 보존 치료를 시행하는데 진통 소염제 같은 약을 좀 복용할 수도 있고 네. 가벼운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운동성 좀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호전이 없거나 좀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골격이 많이 자라서 좀 수술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까지도 갑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일을 뭐 들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태를 안 내면 네. 눈치가 보니까 깁스 같은 걸 해도 됩니다. 고정시키는 거는 조금 안 안 돼요? 좋을 수 있어요. 네. 아, 오히려. 그 어려운 네. 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아프면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방에선 주로 이제 어깨 관련 질환 침이나 약침을 많이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어깨 주변 혈액순환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보존적 치료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봉 밑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혈자리, 뭐 견우, 결려 이런 혈자리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깨 주변 이제 근육 혈액순환 위해서 부항이나 뜸 치료 이런 것들 같이 시행합니다. 또 이제 어깨 가동성 높이기 위해서 추나 치료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좀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좀 강한 봉침 치료나 한약 치료도 벌침 치료 이런 것들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야, 그 초기에 이게 네. 뭐이든지 그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게 이제 제가 사실 이 충돌 증후군 환자예요. 아,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어깨 아픈 지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오른쪽 어깨가. 네, 제가 그때 당시 수영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영을 배웠는데 너무 이제 수영을 좋아해서 뭐 이제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새벽 6시 반을 다녔어요. 새벽 수영반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좀 수영도 재밌고 하니까 스트레칭 하기가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대충 하고 막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어깨가 조금씩 불편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저히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진 거죠. 네. 그래서 몸에 이제 좋으라고 한 수영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중단을 하고 병원을 가서 이제 충돌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근데 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또 치료를 좀 대충 하하이 의사 선생님. 저 절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대충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통증이 있어요. 지금 3, 4년 지난 시점인데 그리고 안쪽에서 거기에 그 팔을 댈 때 좀 딸깍하는 소리도 계속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운동할 때 특히 이제 팔을 높이 드는 운동 수영이나 뭐 농구나 아니면 뭐 다른 운동들 포함해서 하실 때는 꼭 어깨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유연해진 상황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충돌 증후군 예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그리고 치료를 받더라도 깔끔하니 끝까지 그렇습니다. 딱 해야 되는데 직업이 의사 선생님인데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직접 경험하신 거라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진짜 준비 운동만 잘해도 그렇죠, 예방할 수 있다. 우리 한희정님께서 저는 2년 전에 추돌 사고로 견봉 골절이 있었는데요. 골절이 나은 뒤로 관절 근육들이 다 굳어서 치료 중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자가 운동법 등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운동부터 같이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자, 운동법. 가벼운 이제 스트레칭인데 일단 양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팔을 90도랑 굽힙니다. 굽혔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꿈치는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팔을 양쪽으로 좀 벌립니다. 벌려요? 살짝. 가볍게. 이렇게 퉁퉁 쳐주듯이. 네네네. 양 주먹을 바깥쪽으로 좀 벌리는데 이때 충돌 증후군 있거나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오. 이렇게 하고 이게 조금 적응이 잘 되시면은 네. 한 팔을 이제 뒤로 뒤로요? 네, 살짝 당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팔꿈치를 뒤로 뒤로 예, 이렇게 살짝 뭘 당깁니다. 잡아 예, 잡아 끌듯이 끄듯이 뒤로. 당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어깨에 통통? 무리가 예,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오. 서서히 천천히. 네. 천천히요? 네네. 아, 이것만 해도 예방이 돼요? 네, 이거 하는 게 이제 어깨 유연성을 좀 높여주고, 오. 그쪽 충돌 증후군 좀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청취자 여러분들. 운동법이 굉장히 쉽네요, 생각보다. 네, 이거 우리 굉장히 쉬운 운동이에요. 한희정 님도 음. 자, 몸에 팔을 붙이고 팔 붙이고, 90도로 팔 굽혀서 붙이고. 가볍게 주먹을 쥐고 네. 이렇게 툭툭 네. 몸을 쳐주고 네. 그다음에 조금 뒤로 빼서 툭툭 이렇게 쳐주는 거 맞죠? 몸을 치는 게 아니고 팔을 약간 이런 주먹을 바깥쪽으로. 아, 주먹을 네, 주먹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네네. 저 반대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머나 집에 와서 음한 거야. 해서 구부려가지고 90도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네. 옆으로 벌려주고 옆으로, 네, 옆으로 벌려주고. 주먹을 옆으로 네, 주먹을 벌려주고. 옆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벌려주고. 네네. 야, 진짜 어깨가 시원하네요. 좀 아, 저항이 좀 느껴질 수 음. 있습니다. 이거 왜 헬스나 네네. 다이어트 할 때도 네네. 이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면은 뭐 코어랑 어깨랑 잡힌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말씀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쉽네요. 음. 뭐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음. 주먹을 옆으로 네. 이렇게 계속 음. 굉장히 쉽네요. 네, 쉽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네. 선생님! 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야, 우리 물개 임진흥 선생님. 수영이 아주 탑인데 그 수영으로 해서 어깨 이 충돌 증후군이 있었대요. 그 간단한 이 운동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운동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진행이 된 건데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잘 더 진행이 되면은 예, 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이 생겨요. 회전근개 파열이요? 네, 견봉 아래 지나가는 근육이 예. 파열되는 그런 근육 질환이 생기는데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메, 오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는 회전근개 파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개 임진웅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또 특정 질환, 저는 이 질환이 궁금해요 하시면 언제든지 또 남겨주세요. 최경만과 여러분의 능계타령, 자진 능계타령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립니다. 살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